설 연휴를 맞아 준비한 스포츠 초대석 야구 유튜브 야구잡설의 큰정 PD, KBS 라디오의 정현재 PD 그리고 작은 정 PD,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뭐 정현호 PD야 저희가 뭐 화요일마다 뵙지만 네. 정현재 PD는 그때 가을 야구 때 예. 뵙고 나서 오랜만이잖아요. 네. 새해 복 일단 먼저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설 인사 한번 전해주시죠.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굉장히 겸연쩍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으니까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뭐 정현재 PD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2023년 뭐 네. 새해 목표나 좀 계획 같은 거 세우셨어요?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홈런왕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시작부터 저렇게 왜 웃는 거죠? 아니 보통 이제 뭐 새해 목표라 그러면은 뭐 네. 가족들의 건강이라든가 네. 응원하는 팀의 우승이라든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네. 그런 건 모르겠고 내가 홈런왕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기는 참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로또 네. 당첨이기 때문에 아. 새해 소망이 그렇게 뭐 로또 당첨과 홈런왕 중에 뭐가 좋으신지요? 아니, 되면 로또 당첨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 그래요? 네. 네. 하지만 저는 홈런왕을 로또를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네네. 경기에는 꾸준히 나가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홈런왕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홈런왕의 꿈 꼭 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야구 잡설 관련해서는 계획 있어요, 두 분?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 네. 주 초에 좀 이제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앞두고 설 때는 또 이제 저희가 바빠지기 때문에 해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보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딱히 구체화된 건 없는데 뭐 딱히 뭐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닙니다. 예.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야구 잡설 팬분들 많잖아요. 네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올해 좀 이런 부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약간의 힌트를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글쎄요. 정현 PD가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예 다 얘기를 해놓고 왜 모른 척하십니까? 술 먹으면서 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술을 좀 많이 먹고 안주를 많이 먹었더니 네. 저는 장염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네. 회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의가 아니라 회식을 가졌다 네. 내가. 근데 보통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네. 재밌는 아이디어들은 그런 시간에서 더 많이 나오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시청자들과 이제 구독자들이 원하실 만한 좀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좀 더 이제 많은 아이템들이 생기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제반 작업들이. 이런 것들을 하느라 조금 저희가 확실하게 확답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이지. 위험하네요. 저 그렇죠, 지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예. 저렇게 기대감을 이렇게 네. 키워놓고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거야 뭐 이제 3월에 정현호가 하겠죠. 3월에 정도가. 근데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 힘 안 들이고 네. 어떻게든 해보려고 네. 노력 중입니다. 사실 그 뭐 이제 야구 잡설 같은 경우에 팟캐스트로 처음에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팟캐스트 팬분들도 계신데 많은 분들이 좀 뭐 의견 주시는 것들이 있나요? 아직도 저희 네. 팟캐스트 그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세요. 지난 시즌의 어떤 팟캐스트들 계속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박용택 위원이 네. 한번 나와주시기로 했거든요. 아하. 그거 언제 할 거냐.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중입니다. 이쪽이야말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추진 중이라는 그쵸? 것은 아하. 중간에 이제 접힐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라는 거. 뭐 거짓말은 아니다 일단. 네, 맞습니다. 네, 추진 그렇죠. 중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송 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야구도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비시즌이니까. 네. 이렇게 방송 쉬실 때는 야구 잡수 유튜브 채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야구잡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즌제로 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비수기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네. 많은 예를 들어 뭐 각자 사는 브이로그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뭐 일상을 찍어서 올려볼까 혹은 아예 좀 다른 하다못해 맛집 탐방이라든가 고인들의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제 큰정 PD의 노래방 탐험이라든가. 아니 저 담당 PD가 자꾸 저렇게 뭘 하려고 해서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 이거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예. 약간 연예인병 초기 댓글 좀 달리니까 자꾸 네네. 나 뭐 먹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고 저는 출연할 생각 나 없고. 노래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고 저분의 노래를. 자기는 출연할 생각이 없으면서 네. 하여튼 이게 회사에서 지원을 조금 받게 됐거든요 작년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약간 네. 받게 되니까 정현우 PD가 약간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에 지금 쌓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자세도 난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얻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네.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하려다 보니까 네. 조금만 더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루에 한 5번씩 하게 되는 상황인데 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네. 혹시나 들으실까봐. 아, 네. 좀 관심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도 그렇고 사내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네. 장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월급을 더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사비를 쓰는 경우가 왕왕 생기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의 수당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네. 이제 과외 업무다 보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 매주 한 편씩 그리고 꽤 분량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또 않은 일이잖아요. 쉽지는 않은데 야구를 보다 보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사실 야구 잡설 본편을 아는 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네. 네.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네. 혼자서 야구를 보시면서 뭔가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냥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야구가 없을 때 지금 이렇게 불러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불렀어요. 아. 네. 뭔가 채우긴 채워야겠고. 종사자들끼리 그렇죠. 네, 예. 아시는 그리고 뭐 비수기니까 또 네네. 이제 분명히 10,000명 중에 한두 분은 네. 야구 잡설팀 뭐하지? 오늘 점심에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아, 네, 그렇죠, 식사하시다가 네. 그 이제 컨텐츠를 만드실 때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 네. 말씀처럼 야구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게 각본 없는 드라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죠. 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만들 때마다 힘든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얘기가 많아서 힘든 적은 그러니까 네. 다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어차피 이 야구라는 콘텐츠가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상황 그 종목이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누가 문제고 맞아. 이 점이 문제고 그거를 맞아. 매주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좀 다르게 해볼까 했는데 저희가 프로 방송인은 또 아니다 보니 네. 이걸 매번 재밌게 전달하는 것도 힘든데 프로야구계에서 저희가 조금 힘들까봐 네. 조금씩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가 반으로는 화가 나면서 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아이템이 네. 또 생겼구나. 그렇게 이렇게 한 주 한 주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공감합니다. 아, 매주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네. 어떻게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요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요거 저도 궁금했는데 WBC지 않습니까? 3월부터. 예. 요거는 야구 잡설에서 하실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안 그래도 네.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네네. 오. 뭐 저희가 유튜브 내에서 이제 저희가 스트리밍을 하거나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는 저희 2명 혹은 이제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다른 분들도 함께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둘이서 입중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입중계.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S에서 이제 조금의 제작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네. KBS에 도움을 될 수 있다면 네. 해서 저희가 입중계를 할 테니 저희 입중계를 듣는 분들은 KBS로 WBC로 봐주시라 네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계팀이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게 해가 되진 않을까요? 했더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해가 되지 않을까요?라는 이런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저희는 저희의 분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WBC가 네. 우리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까지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일 거예요. 아마 좀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채널에서 아마도 3월 9일부터 개막인데 네. WBC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또 특히 여기 계신 두 분도 그렇고 이때쯤 딱 1월, 설, 2월 이때쯤이 딱 야구에 대한 갈증이 막 타오를 때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결핍증 느껴지고. 네, 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제가 야구를 했는데 요즘 야구를 안 하다 보니까 좀 더 갈증이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또 WBC를 한다고 하니 보면서 좀 갈증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혀 해소가 안 되실 것 같은데. WBC. 저희도 이번에 네. 거의 넉 달 가까이 야구를 좀 쉬었어요, 둘 다.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문데. 거의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야구를 쉬셨다는 거는 뭐 사회인 야구 쉬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프로야구는 뭐 알아서 쉬든 네. 뭐 같은 하는 거. 원래 쉬는 데니까 거기는. 뭐 저도 이제 뭐 카타르 월드컵 출장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결혼 준비도 있었고 이렇게 바쁜 일상이 많아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체력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시즌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뭐 프로야구 선수의 각오 같아. 그러니까 전지훈련 갈까요? 네. 아직 신혼여행도 안 다녀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신혼여행부터 다녀오세요. 네, 그래야죠. 정현재 PD는 왜 넉 달이나 쉬셨어요? 저는 이사
타자를 하면서 손목을 좀 다쳐가지고요. 네, 연습하는 것보다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40을 넘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뭔가 좀 적은 나이도 아니다 보니. 네, 좀 쉬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런 야구에 대한 좀 갈증이 있을 때 좀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나요? 역시 예전 영상과 네. 잘하는 선수들의 영상과 그럼요. 그런 것들. 집에서 스윙 연습을 합니다. 집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이제 천장을 이렇게 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분께 이제 한 소리 듣고 네. 뭐 그렇죠 뭐. 자가신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어. 아니,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네. 아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전 남의 집에서 못 집을, 긁었거든. 남의 집을. 아,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재 P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자 하니까 글러브 네. 수집이 취미이기도 하다고 들었어요. 네. 아 예. 그래서 글러브도 뭐 좀 소도 사고 그러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글러브를 하나 샀는데 미국에 괜찮은 글러브가 원래 한 $250에 팔리는 글러브인데 네. 이게 99불에 딱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높죠. 제가 성공예감 김망입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환율 같은데 되게 민감한데 환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짜리를 99불에 판다. 네. 사야죠. 아.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넘게 들여 샀어요. 네. 글러브가 되게 좋아. 어. 근데 옆에 막 코우전 이렇게 주의 써 있어. 이게 발암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아 진짜로? 깜짝 놀랐네. 어.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싸게 파는데 아예 섞여 있어서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길들이면서 네,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뭐 성면으로 만든 글러브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좋은 일본산. 아 진짜요? 네, 그래요? 일본산 가죽으로 만든. 후쿠시마. 후쿠시마는 아니에요. 거기서 왔네. 메이드 인 후쿠시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네. 글러브 가죽은 일본에서 가공한 게 최고로 쳐주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네네 미국 글러브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네. 뭐 두 분께서 이제 겨울의 갈증을 어떻게 푸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뭐 한 분은 영상 본다 그러고 한 분은 발암물질 만진다 발암물질 만지시면서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잠깐 쉬었다 올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약간 각각 이제 좋아하시는 구단들이 있잖아요. 네네. 삼성과 기아죠. 네. 네. 이번 FA 시장 그리고 네. 이제 시즌 전 준비에 대해서 아직 뭐 스프링 캠프 가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까요? 삼성 뭐 하는 게 없어요. 기아도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저희 얘기로 끝내면 안 됩니까? 근데 사실 이거 좀 근데 정말 물어보고 나서 공교롭게도 네. 가장 이번 시즌 그 비시즌 준비를 좀 뭐가 아쉬웠던. 도드라지 않은 팀 양 네. 팀이 바로 삼성과 삼성과 기아였죠. 기아가 아닐까 싶은데. 내보내기만 하죠 삼성은. 김상수가 나갔고요. 뭐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뭐 들어오는 분들은 없고 네. WBC에 독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준비했는데 이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어떤 거요? WBC의 독설. WBC 독설 하시죠. 네. 아니 제가 뭐 독설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질문이 이거라서 제가 봤더니 우리 이번에 타자들이 약간 네. 성적들이 너무 안 좋은 타자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타자들을 봤을 때 양의지, 최지만, 에드먼, 최정, 김하성 뭐 이렇게 내야가 짜여진다고 네, 보면 네네. 이 선수들 중에 2할 9푼 이상 친 선수도 없어요. 다들 2할 8푼, 2할 3푼, 2할 6푼, 2할 6푼, 2할 5푼 그래요. 물론 이제 김하성과 에드먼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지만 네. 그리고 외야로 가도 사실 이정후, 나성범 정도 3할 4푼, 3할 2푼 이렇게 쳤는데 35번 타자가 하나도 없고 아하. 네, OPS가 사실 0.9가 넘는 선수도 없어요. 이정우랑 뭐 나성범 이렇게 그둘 박병호 빼고는. 뭐 이런 데 오호.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타자 라인업에서 굉장히 약간 역대로 봤을 때도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투수진을 보니까 네. 그나마 그렇지. 그나마 그겁니다. 기대를 할 만하다. 네. 어. 네. 투수가 오히려 낫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왜 저는 그러냐면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네. 이게 국제 대회라는 건 제 생각에는 뭔가 국제 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쇼오프 한다 그러죠. 자기를 이렇게 내보내서 맞습니다. 해외에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선수들에게. 예. 네. 사실은 타자들은 그런 선수들이 잘 없어요. 이미 김하성은 메이저에 가 있는 선수이고 양의지 뭐 김하성 최지만. 죄송합니다. 네. 가 있는. 양의지, 최정, 김현수, 나성범 이런 선수들은 메이저에 갈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정우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 투수들은 젊은 선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에 고우석, 그렇죠. 네. 정우영, 고영표, 소용준, 원태인, 정철원, 곽빈 뭐 이런 선수들은 구창모 이런 선수들은 전 충분히 메이저 도전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거야.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투수력을 강력하게 좀 이렇게 이 선수들의 어떤 동인을 갖고 투수력으로 좀 받쳐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 반대로 않을까. 그게 부담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젊어서 야수진은 오히려 이제 경험이 많고 풍부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갈 것 같은데 선수들이 뭔가 보여주려다가 투수진에서 경기를 그르칠까봐 좀 그런 것들을 잘 억눌러줄 리더가 있어야 되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스포츠가 아니라 야구 잡설로 갑자기 돌아간 것 같아. 이거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대로 방송? 이대로 올립니까? 네, 네, 괜찮을 것 같은데. 허락만 해주시면. 물론 이제 지금 정현재 PD의 의견에 대해서는 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마다 의견은 네, 다른 의견이 다를 수 거니까요. 있으니까. 저분은 원래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30홈런 이상 타자가 박병호 선수가 한 명 있네요. 아, 역시. 네네네. 박병호 선수가 하나 쳐주길 바랍니다. 네, 뭐 사실은 저는 이 스쿼드를 보고서 좀 더 안정적인 수비를 위한 팀이구나. 타선보다는. 수비. 네. 에드먼 선수와 김하성 선수. 네, 뭐 최정도 있고요. 그렇죠. 예, 양의지 최정 포수도 선수. 있고. 오지환도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무게 중심을 수비 쪽에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뭐 투수력이 좋다는 이야기에 덧붙여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야구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상 이 같은 만약에 카드라고 쳐도 네. 같은 패를 놓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나름 잘 치는 방망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최선이에요. 우리 진짜로. 지금 방망이 왜 이 모양이야 우리 KBO? 네. 메커니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 에드먼이라는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덩치가 큰 선수가 아니에요. 음. 근데 이 선수가 홈런이 13개야. 네네. 김하성보다도 많고 최지만보다도 많아요. 물론 최지만 선수는 띵 경기가 많지 않지만 네. 이 선수의 타격 메커니즘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인트루이스가 작년에 좌타자들이 그렇게 이름난 선수들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타격들이 따박따박 잘 치는 타격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정립돼 있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을 야구로 갔단 말이죠. 이게 계속 들어보니까 약간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맥락은 없네요. 아니 진짜 전문 영업 같은 이렇게 느낌입니다. 막 가네요, 되게 얘기가. 메커니즘이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에드맨 선수에게 메커니즘을 배워와라. 그런데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야구 잡설의 팬분들은 WBC 제발 이야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구 잡설의 2023 시즌을 기다리면서 두 분의 먼저 일단 KBO, 삼성과 기아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 모두 들어보고요.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설 특집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설 연휴를 맞아 준비한 스포츠 초대석 야구 유튜브 야구 잡설팀의 KBS 라디오의 정현재 PD 그리고 KBS 스포츠의 정현호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구 잡설의 취지, 뭐 방금 사실 직전에도 여실히 보였지만 내 팀은 내가 깐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기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취지에 맞지 않아도 비판할 게 없는 게 나을까요? 어떠세요? 사실 비판할 게 없이 뭐 승률 한 80% 찍고 네. 이기면은 좋죠. 저희가 화도 안 나고. 저희가 그렇게 저희 프로그램 막을 내리고 그렇지.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하게. 네. 네. 정말. 알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2022년 시즌을 돌아보면은 두 네. 분께서는 각각 자신의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의 운영이 좀 아쉽다는 팬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1루수인 황대인 선수가 타격이 부진할 때 그리고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때 왜 다른 대체 선수를 기용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분명히 이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왜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김도영이랑 좋은 카드가 있는데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이 가장 많았죠. 삼성은 어땠나요? 삼성은 사실 작년에 다른 분들은 감독이 왜 자기 마음대로 자꾸 라인업을 짜냐 못하는 선수 왜 자꾸 넣냐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주로 왜 타자들이 자꾸 땅볼을 치냐. 네. 잠깐만요.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라인업 짜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혼납니다. 저렇게 하면. 감독님의 역할 아닌가요, 그게? 너무 쉽게 말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짜시는 게 맞는데요. 네,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좀 떨어진 선수를 좀 빼주고 그렇죠. 올라온 선수를 넣어주고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라인업을 짜야 좀 팀이 잘 돌아갈 텐데 너무 고집스럽게 네. 이렇게 뭔가 네네네 너무 본인만의 생각으로. 그렇죠. 사실 이 두 팀 다 약간 비슷합니다. 소위 말하는 네. 쓸 선수만 쓴다. 그런 운영들이 좀 도마 위에 올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직전에 살짝 짚긴 했습니다만 스토브 리그를 살펴보면은 뭐 어떠세요? 기대감이 더 차오르시나요? 아니면 뭐 더 분노 앞길이 게이지가 우리 방송을 위해서 네.
소위 말해서 판을 깔아줬다. 어. 더욱더 분노하여라. 네. 저는 가장 분노했던 게 박동원 선수를 LG로 보냈다는 점인데 그 부분은 정말 모든 기아 팬들이 좀 예.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혜태 때 말고 기아로 넘어오면서 포수진이 항상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김상훈 선수, 차일목 선수 있긴 했지만 이 두 선수의 역대 프랜차이즈 랭킹 1, 2위인데 이것도 다른 팀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수치인데 박동원 선수가 단 반 시즌만 뛰고 3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풀 시즌을 뛰면 어떨까 막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갑자기 LG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네.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포수를 영입할까 봤더니 무한 경쟁. 2001년생 선수 기대된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멘탈 붕괴에 빠졌구나.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또 삼성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사실상 뭐 가장 조용했던 구단 아닌가요 스토브리그에서? 그렇죠. 네. 감독이 그러나 이제 박진만 감독으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네. 타격 코치도 바뀐 이제 박한희 코치로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글쎄요. 저는 뭐 삼성이 이 구단을 팔지 않는 이상은 이런 기조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뭔가 크게 투자하지 않고 사실 삼성이 돈을 안 쓴 게 아니에요. 작년에 구단별로 이렇게 돈 쓴 거 보면 삼성이 한 2위 정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돈을 효율적으로 못 써요. 왜 효율적으로 못 쓰냐?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단이 오래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써야 할 때 안 써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쓰는 어떤 그 기조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돈은 많이 썼는데 정작 성적은 안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더 쓰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어디다 팔까요? 팔고 나면 좀 네. 이렇게 제가 그때 말할 때는 이제 치킨 업체들 네. 오프라인으로 치킨을 팔 수 있는 어떤 이런 어. 업체들이 팔면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네. 좀 짧았던 생각인 것 같고 좀 큰 대기업에서 네. CJ 정도 되는 대기업에서 좀 음. 사주셨으면 좋겠다. 저 이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팬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너무 안 쓴다라는 비판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팬들이 원하는 만큼 쓰질 않는 거죠. 그렇지. 쓰긴 옛날 쓰나. 돈성이라고 막 비판받을 네. 만큼의 돈을 쓰진 않는데 돈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알겠습니다. 뭐 일단 프런트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다 치고 네. 그 박진만 감독에게 만약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 감독님이 계실 때 박진만 이전의 허 감독님이 계실 때 비판받았던 지점이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 선수를 너무 자기 그 욕심대로 계속 이렇게 두고 그러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선수들이 딴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형이 지금 잘 못하는데 또 병사 쳤어. 저 형 어떡하지? 우리 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딴 생각을 하지 않게끔 잘 매니징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야구 감독이 헤드 코치가 아니고 매니저인 이유는 네. 팀을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긴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집중해서 해도 결국 이길까 말까 하는데 잡생각이 드니까 지는 거예요. 몇 년? 16연패냐? 14연패냐? 꽤 많이 작년에. 졌죠. 네,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긴 연패를 했었거든요, 삼성이. 맞아요. 그게 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제발 잘하는 선수는 좀 올려주고 네. 못하는 선수는 좀 빼서 좀 쉬게 해주고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네. 부탁을 드립니다. 저분의 눈을 보니 이번 시즌 야구 잡설도 변함없이 흥행할 것 같다. 기대감이 또 이제 저는 그렇죠.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은 하시면 뭐 그렇다고 기아라고 뭐 지금 대단히 희망차 보이진 않아요. 아니, 저 솔직히? 상황에서 주어를 네. 기아로 바꾸면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더 아쉬운 점이라면 항상 말씀해드렸던 이 포수 문제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 비해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영입 보강이 없었다. 그리고 외국인 2명이 가세되긴 했지만 이 중에서 이 메디나 선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 중에서 몸값이 최저가입니다. 네. 물론 이제 몸값이 성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대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좀 아쉽고 지금 이제 뭐 유승철이라든가 윤영철이라든가 이런 신인들이 가세를 했다고 하지만 야구계에서 제가 생각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국인과 신인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마라. 변수다. 이 두 외국인이라든 신인을 상수로 보는 순간 이거는 이제 그만큼 팀 전력의 상수가 부족하다는 반증이 돼요. 근데 지금 기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효상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워서 제발 잘해주길. 변우혁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서 제발 30홈런 쳐주길. 30홈런 통산 30홈런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그 요행을 바라는 야구가 아닌가. 상수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분께서 진단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는 해결책, 뭐 아까 뭐 이제 유기적인 뭐 운용을 해야 된다, 네. 뭐 이제 매니징을 해야 된다, 네. 관리를 해야 된다까지는 말씀하셨지만, 뭐 아마 야구 팬들이 공감할 만한 혹은 이제 나만의 의견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뭐 한 가지씩 간단하게라도 해줄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요? 예.
구자욱이 3할 오픈이 출연됩니다. 그건 기도잖아요. 구자욱이 3할 오픈. 그렇게. 구자욱 선수가 3할 4푼 9리를 친 적이 있어요. 친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근데 작년에 뭔가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하. 구자욱 선수가 너무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중간에서 잘 쳐줘야 되는 선수가 잘 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아니 구자욱 선수가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뭐 800안타를 치는 게 아니거든요. 쳐줘야 될 때 쳐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이 선수가 그만큼만 해줘도 진짜 가을 야구 한번 비벼볼 수는 있지 않을까. 희망을 한번 일단 정현재 걸어봅니다. PD의 솔루션은 구자욱을 살려야 된다. 네. 그렇죠. 구자욱이 끌어올려야 살아나야 된다. 된다.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승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네. 선발진이 5명 이상이어야 돼요. 6선발까지 돌릴 정도로 탄탄한 선발진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투수 야구를 하는 팀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신인 윤영철 선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뭐 김유신 선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복귀한 양현종에다가 임기영, 최지민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발 투수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리고 최대한 그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많이 먹도록 좀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타격이라는 건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거든요.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들을 오래 끌고 가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간신히 뭐 이제 가을 야구 문턱에 들어섰었고, 그렇죠. 예, 삼성은 좀 아쉬운 성적을 남겼었는데 올해 이 두 팀의 성적은 두 분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기아가 턱걸이로 가을 야구를 했는데 주전 포수가 빠졌으니 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즌 성적을 볼 때는 우리 아래에 과연 어느 팀 있을까를 보는 게 빠르거든요. 그렇네요. 네, 과연 우리 밑에 팀이 5팀이나 될까? 이걸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우리 프론트에서도 쉽지 않다. 그 생각을 해보는 게 빠를 거예요. 삼성은 어떤가요? 저는 원래 원체 기대를 안 하고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영입 없이 빠져나간 전력들만 있기 때문에 네. 작년에 7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8위 봅니다. 익숙한 8위. 삼성하고 이제 익숙한 등수는 8위죠. 어떻게 이렇게 한 팀의 팬이라는 사람이 비관 그 자체인 전망을 이렇게 2명 다 내놓을 수가. 염세적이고 네. 아니. 새 지금 설날 특집 방송이라고 했는데 참 이거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들을지 걱정이 아니, 되고요. 우리를 왜 불렀어요? 네. PD 탓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아. 정현지 PD한테 이거 궁금했어요. 네네. 사실 진짜 뭐 삼성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수잖아요. 아하. 이승엽 선수가 그렇죠. 예. 네. 두산 감독으로 왔습니다.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것은 그냥 심플하게 사실 두산이 드래프트를 할 때 잡음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합복 논란이 있었던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네. 굉장히 큰 그 잡음을 이승엽 감독 선임으로 덮었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이승엽 선수도 이제 감독을 하고 싶었을 테고 네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감독으로 모실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감독을 가신 것 같은데 만약에 두산에서 감독을 잘 만약에 못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감독 커리어는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삼성의 레전드인 이승엽 감독께서 잘 하셔가지고 삼성으로 금이 환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네요. 꼭 금이환영 한다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잘 해야 오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잘했으면 네네. 삼성에서도 잘하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23년 올해도 야구 잡설에서 정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대충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대충 이제 감도 왔고 자, 곧 시작되겠구나. 네. 네, 이 판이 시작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새 시즌 이제 맞이하기 앞서서 뭐 이제 각자 본인의 애정을 갖고 있는 팬인 팀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하셨지만 네. 뭐 전체적인 야구판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그냥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정말 기대되는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WBC랑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랑 두 개의 국제 대회가 있어요. 네네. 사실 프로야구가 중흥기를 맞았던 데는 2006 WBC와 2008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국제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최근 뭐 프로야구 팬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이제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많은데 이번 이제 WBC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국제 대회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은 또 한 번의 부흥기가 야구계에 찾아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희의 구독자도 좀 늘어나지 네. 않을까. 아니, 이제 야구판이 잘 돼야 저희도 잘 되는 거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네. 정혜재 PD는요? 아니 저는 질문에 네. 마지막으로 구단에게도 좋고 선수들에게도 좋고 팬들에게도 좋고 한마디만 네. 딱 할 수 있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신가요? 하시길 이게 다 줄 수가 있나? 했는데 이거 야구를 집에서 안 봐야 가정이 평화롭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야구를 집에서 보면 네. 가정이 안 평화로운데
야구를 그래서 야구장 가서 보시라. 야구장 가서 보시면은 거기서 다 풀고 욕도 거기서 다 하고 집에 오시면은 정말 평화로울까요? 네. 아니 그래 집에서 보는 것보다 낫지. 내 눈앞에서 저 에러하고 막 저 마루에서 병살 치고 이런 걸 봤을 때와는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장 가서 보시면은 집안의 어떤 평화도 조금 지킬 수 있고. 제가 살다 이런 식으로 야구장 가라는 홍보는 처음 봅니다. 난 그 생각이 들었어. 네. 정현재 PD가 그 속에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하셨습니까? 네, 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야구로 잘 풀고 계시지만 네. 꼭 상담도 꼭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다. 올해는. 제가 네. 야구를 안 보면 네. 이런 화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야구 잡설로 정말 많은 야구 팬들에게 함께 좀 욕도 하고 네. 함께 기뻐도 하고 하는 네. 좀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봄과 함께 야구의 계절이 오면 다시 뵙길 바라면서 야구 유튜브 야구 잡설팀의 KBS 라디오의 정현재 PD, 스포츠의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 연휴에도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